자, 지금 두 정상이 대략 한 20여 분 정도 발표를 하고 지금 건물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왕천택 기자 같이 이제 처음 들었는데요. 아직 그 공동 언론 발표문에 대한 두 정상의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언론 발표문의 문구가 아직 지금 들어온 건 아니죠? 공동 성명은 별도로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모르고 이제 언론 발표는 한 거죠 지금. 이제 언론의 발표를 지금 공동 했죠. 성명 문구가 아직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죠? 지금? 저는 모릅니다. 지금 아마 현장에서는 배포가 되는 중일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공동 성명의 내용은 근데 지금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공동 성명에 대해서는 뭐 이제 현장 우리 신호 기자 등등에서 특파원들이 지금 이제 처리를 곧 하게 될 거라고 믿고요. 이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육성으로 말한 여러 가지 문제들 제 예상보다 약간 싸늘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싸늘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전 조율이 잘 됐고 우리 한미 관계가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됐다면 지금 이런 발표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대체로 내용을 보면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우선 뭐 요약을 좀 해드리면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아주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다 하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 특히 이제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 표현했고요.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와 이제 주한미군 분담금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분담금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내년에 가서 협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굳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동맹국들이 미군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국내 여론, 국내 오디언스에 대한 충실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 그 미국 대선에서 계속 거론하던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코앞에서 직접 했다는데 약간 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동맹국들에게 미군이 봉사를 많이 하는데 동맹국들은 미국에게 돈을 안 댄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사실 전략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인데 사전 조율이 충분히 됐다면 그런 발언을 대통령 정상회담에 안 했을 텐데 지금 정상회담이 준비가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친 생각들을 이제 대통령에게 말을 했고 특히 정상회담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평소의 생각을 그냥 대중 앞에 밝혀버린 것이죠. 한미 간에 좀 안 좋은 모습이 비춰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FTA 이제 뭐 미리 이제 외신을 통해서 몇 가지 밝혀졌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도 이제 지금 대담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그대로 얘기를 해서 FTA 아주 좋지 않다. 이제 미국의 손해가 많다. 이제 공정하게 경쟁의 장이 되도록 고쳐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이제 뭐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절차를 밟아서 재협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시작이 되겠지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혔고 그 다음에 중국 철강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 수입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예상한 것보다도 좀 더 강하지 않나. 문제가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볼 때 좀 거칠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쪽을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국내의 오디언스에 대해서 유권자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회의를 하고 협상을 하면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 이벤트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을 했고 또 그것을 과시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측의 발언이라는 것 같은데 좀 뭐 싸늘이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자, 봉영식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왕 기자님과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상회담인데 그것도 이제 언론 발표에서 무역 적자 수치까지 110억 불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고 마켓 액세스 시장 진입, 자동차 철강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또 상호 호혜적이고 공정해야 된다. 리시프로컬이라는 단어를 3차례 이상 사용한 것은 좀 말씀하신 대로 사전 조율이 안 됐거나 아니면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요청보다는
그 요청을 배려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 맥락을 더 중요시 여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미국 측으로서는 할 말을 다 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고 보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 측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상 간의 깊은 신뢰와 우애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향후 한미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는 것, 그것을 강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네. 미국 측에서 우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 2.0이냐 거기에 대한 불안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독자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지도자라는 인상을 남겼다는 것,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두 분 평가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두 정상의 그 말머리 쪽에 보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어떤 한미 동맹을 그 강화한다는 부분, 물론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개 이런 얘기를 할 때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과 북핵 문제는 약간 분리해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 그것에 대한 계속해서 계속 강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약간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하던 얘기를 이제 뭐 사실은 계속 한 겁니다. 전략적인 데 실패했고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이고, 이제 한반도에 대한 방어 그 약속은 반드시 준수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약간 제가 예상한 것보다 약간 다른 내용은 확장 억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전에 이제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장 억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토론을 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언론 발표를 통해서 강력한 안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확장 억제를 통해서 압도적인 대응 태세를 갖춘다,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사실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언론 발표를 봤을 때는 다소 실망스럽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점수를 따져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이랄까 우려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두 정상의 언론 발표문을 들어봤을 때요, 이 두 정상 간의 그 각자 중심을 두는 부분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르죠. 다르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때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기운이 좀 빠지는 것을 제가 좀 느꼈는데, 대체적으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한미군 분담금 같은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얘기를 하고, FTA 같은 것도 굳이 얘기 안 해도 내밀하게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발표할 때 상당히 좀 톤을 낮춰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보다는 국내 정치상에서 유권자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미국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오히려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양해를 해달라. 내가 이렇게 미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한미 관계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지의 입장을 보낼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국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사전 조율이 충분히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표현이 거칠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왕선택 기자 같은 경우는 거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봤거든요. 자, 거칠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뭐 뒤로 하는 것보다는 내놓고 하고 솔직히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그냥 뭐 트럼프식의 발표문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이거는 나름대로 이번 여행을 성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아까 박영식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말의 의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보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의 목적이 원래 뭐 구체적인 것에서 합의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견례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정상의 개인적 친밀감, 신뢰, 우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들어가는 그런 이벤트였다면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성공이죠. 어제 만찬 같은 거는 뭐 거의 뭐 100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이번에는 사실 만찬 때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어제 만찬과 그 전에 어떤 상황을 100점이라고 본다면 네. 이번 기자회견은 뭐 언론 발표는 제가 볼 때는 뭐 70점 정도로 봐야 되겠는데 우리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뭐 당연히 저희는 뭐 우리 측의 입장에서 봐야죠. 그래서 70점 정도로 본다면 뭐 이번 워싱턴 방문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80점 이상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외교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를 예. 한다는 것은 상대 국가를 설득하는 면도 있지만 네. 동시에 국내에 있는 그 정치 뭐 정당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국내 오디언스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강력한 안보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설득하고자 싶었던 사람은 한국민이었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네. 앞서 왕선택 기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표정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셨는데 네. 우리 봉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준 방안을 초청을 했더니 이제 흔쾌히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 작년에 네. 일본 정부 주최로 한중일 한자 정상회담이 열렸어야 되는데 한국 정치 상황 때문에 예. 연기가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11월을 타겟으로 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전후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면은 이 아시아에서 삼국이 협력하는 틀을 만드는 것과 한미 간의 협력의 틀을 더 발전시키는 것과 이게 궤를 맞춰서 새로운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외교 일정이긴 하지만요. 이 이후에 대통령이 그 유럽으로 G20를 가면 또 양자회담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 함부르크에서 네. 7월 초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6일, 5일, 6일 그 정도인데 아마 7월 6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양자회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을 텐데 이번에 정상회담은 사실은 이제 함부르크 회담 때문에 굉장히 좀 급박하게 진행을 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소 내용적으로 좀 거친 표현이 있고 언론 발표를 네. 통해서 저같이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점이 있지만 상견례라든가 뭐 개인적인 우정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이 정도 또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또는 어쩌면은 지금 봉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국내의 어떤 그 보수 진영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불안감, 어떤 우려 이런 예. 것들, 우려감 때문에 이번 여행이 중요했다면 그러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함부르크나 그 뒤에 또 이제 한국 초청을 또 받아들이셨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에 여러 가지로 특히 한국에 온다면 미국의 유권자에 대한 의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조금 더 뭐 한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한미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북핵 해결에 합의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두 정상이 좀 같은 목소리로 좀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봐도 이제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한국을 동족에서 갈라진 나라가 있는 어떤 복잡한 사연이 있는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아주 불량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동맹 국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혼내주고 싶다라는 의지가 앞서고 북한을 혼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기반 하에서 지금 모든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주의를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상황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몇 가지 메시지를 강하게 오늘 발표한 게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한국과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예. 대화의 테이블에 조속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문재인 새로운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협조적인 태도로 나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 말의 또 다른 메시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식 차이가 있지만 많은 설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전개가 되고 있고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정상이 이제 언론 발표문을 보면 앞으로 어찌됐든 두 나라가 앞으로 그 실무급에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전략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문 대통령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뭐 FTA에 관련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외교, 통상, 네. 또 그 군사 분야의 협력체가 마련돼야 되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네.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이제 만나는 2+2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통상 분야 장관이 포함해서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 협의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 흥미롭게 들은 것은 뭐냐면 문 대통령께서 네. 국방 개혁을 언급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와도 관련이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제 국내 정치적인 어떤 개혁 인센티브를 드라이브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것을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을 두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저도 그 생각해야 부분을 될까요? 굉장히 미묘한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미묘한 느낌이요. 예,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나와 있고 국내적인 문제죠. 관심사고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 국가 안보, 강력한 안보,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국방 개혁을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증진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또 한미 간에 그런 것들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이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또 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전작권 이양에 관한 것도 또 당연히 거기 연결이 들어가 있는 되지 거죠. 네. 오랜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이건 뭐 단순하게 지금 당장 분석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과중한 주제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방금 이루어진 언론 발표를 보고 주변국들은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네, 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5천만 남한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가졌을 것이 아마 북한 지도부가 될 것입니다. 예. 이 날을 사실은 북한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한 거고 이제 이 날을 위해서 이 회담을 위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거칠게 정제되지 않은 그런 발언이 그대로 나왔고 특히 이제 분명히 회담장에서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세게 발언하지 마시고 좀 약간 좀 톤 다운해서 발언하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다면은 북한에서 입장에서 봐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뭐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조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상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을 썼고 조숙하게 테이블로 돌아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압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북한은 좀 더 긴장의 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반발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형식적인 부분도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오늘 정상회담 끝나고 이제 언론 발표를 끝으로 두 정상 간의 어떤 만남은 이제 사실상 끝이 나는데요. 이번 두 정상 간의 만남과 관련한 그 어떤 뭐 일정 소화라든가 이거에 있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왕 기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만찬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거든요. 만찬, 예,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 네. 그래서 이제 정상 간의 어떤 그 우정이랄까 신뢰, 우애를 형성한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무 차원에서 이렇게 교환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책화하느냐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대로 하면 밥은 좋은 걸로 주고 밥값을 비싸게 지금 요구한 그런 개념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꼭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정상회담이 처음 보는 정상회담이고 양측 정부가 이제 처음으로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 이쪽도 새로운 대통령 처음에 만나서 예. 이제 서로 인사하고 전화번호 확인하고 뭐 몇 시에 전화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뭐 서로의 성격이라든가 자기의 이제 생각을 솔직하게 다 표현을 했다 이거죠. 조금 더 조율이 되고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만났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떼차 간부가 있고 또 그 네. 밑에 다 한국 과장이 있고 또 백악관에도 스태프들이 다 있었다면은 아마도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언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소 거친 말이 나오긴 했지만 상견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예. 개인적 친밀감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워싱턴의 일부 또 국내 어떤 보수 진영의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던 절차라고 본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말 할 줄 몰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알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네. 있었던 내용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는 건 문제니까. 그렇죠. 이미 트윗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목표가 뭐였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상견례 차원에서 개인적 친밀감 구축 저는 그 정도라면 80점 이상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결국에는 그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확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 대선 후보 트럼프와 대통령인 트럼프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동안 얘기는 후보 시절에 생각한 것과 말이 결국에는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는 스태프들한테 브리핑도 받고 경험을 쌓으면서 변할 것이라고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대선 기간 동안에 주장한 것이 국정 철학으로 남아있다. 이것을 발견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혹시 그 왕선택 기자께서 좀 우려했던 그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임명 과정에서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파동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었을까요? 다소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쪽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주무가 돼서 준비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늦었고 그래서 틸러슨 장관과의 사전 조율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 원래 이게 정상회담을 하려면 한 열흘 전쯤, 일주일 전쯤에서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 갔다 와야 됩니다. 예. 갔다 와서 틸러슨 장관하고 최종적인 시나리오를 다 따지고 공동 성명에 대한 초안까지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메뉴도 좀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곧바로 정상회담이 시작이 돼서 결국 강경화 장관 정상회담 하루 전에야 틸러슨 장관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회담을 하는 형식적인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서 본다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우리 요인보다는 미국 요인이 더 큽니다.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그다음에 NSC, 백악관 NSC의 스태프들이 지금 상당히 차관도?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봉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보통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한국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전히 국정 운영을 해왔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크게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사전 미팅에서 그러니까 엊그제 그 우리 외교장관과 그 국무장관이 만났을 때 저희는 뭐 북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안보 문제에 좀 치중할 거라고 그랬는데 의외로 그쪽에서 이제 저희 서울에 전해온 기사가 사드보다는 FTA 돈 문제 얘기할 거다. 이게 이미 그럼 그때부터 이게 좀 예고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네. 그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조율이 나름대로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정리가 잘 그럼 됐다.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이 FTA가 남았는데 예.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제 통상에 관해서는 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이게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어떻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이제 의문으로 남는 것이죠. 네. 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하게 되면 네. 각종 이제 평가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여야 정치권에서는 어떤 성적표를 좀 내놓을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북한 문제, 외교 문제는 정치 진영 논리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래서 당연히 여당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가를 할 것이고 야당 쪽에서는 뭐 주한미군 부담금이라든가 뭐 FTA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표명을 하면서 사전 준비가 제일 잘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초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사안이고 우리가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또 남북 간의 또 문제도 우리는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드 문제 같은 것도 중국하고 또 우리는 또 협상을 해야 되고 이번에 며칠 안 있으면 시진핑 주석과 사드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그렇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뭐 여야 간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 제가 이 문제를 뭐 15년, 16년째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좀 초당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되면 여당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과도하게 뭐 칭찬하거나 그러지 말고 가능하다면은 여야가 합동으로 어떤 그 전체적인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는 그냥 지지하는 일반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이 정도로 반응을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기대는 좀 해봅니다만 물론 쉽지는 않겠죠. 네. 자, 봉영철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국내 평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기엔 참 안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나온 이야기가 어느 분이 다음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인수위 조직 시간도 없고 그 국제 정세가 너무 그 각박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 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아직 아까 말씀하신 지금 두 정상의 언론 보도 말고 성명은 아직까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현장 기자들에게는 다 배포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왕 기자께서 좀 잠깐 해주시면 그 공동 성명에 담길 내용들을 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까요? 그 부분 언론 발표문에 지금 나온 내용을 이제 아주 정제된 문장으로 이제 나왔을 텐데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 이거는 뭐 양쪽 두 대통령이 똑같이 얘기를 했고 그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 문제를 특별히 또 언급을 하고 또 만찬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재확인되는 거 이 자체가 상당히 성과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거친 의식이 그대로 나타났고 다만 이제 이것을 주한미군 분담금이 공정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FTA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재협상에 대한 거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중국산 철강을 수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발표문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신뢰와 우위가 형성이 돼서 앞으로 든든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또 확장 억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 놓고 확장 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방위 공약 준수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 내 보수 진영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한 것은 굉장히 함의가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정상회담에 따라서 후속 논의를 해갈 건데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이제 논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라든가 FTA 문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국내에서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영향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영향이 많겠죠. 결국에 가서는 그 지름길은 없습니다. 네. 한국이 필요한 그 방위 태세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비중, 그 의존도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것을 계산해서 그런 철저한 그리고 객관적인 계산하에서 이제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고 그 대북 협상에 있어서도 너무 앞서가지 않고 그 동맹 그리고 안보와 남북관계 개선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겠죠. 예. 제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감사를 표시했고 또 문재인 네. 대통령 다시 확인한 건 뭐냐면 오토 원비어 학생의 사망입니다. 그걸 강조함으로써 문 대통령께서 성공하신 것은 나는 그냥 무조건 민족공조, 북한과 민족공조를 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미국과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나누는 평생 인권 옹호에 바친 지도자다. 이런 인상을 미국민에게 심어줬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은 북한 편 아닌가, 북한과 민족 공조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잠식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오늘 회담 정상회담 다시 또 정리를 드리면요. 정상회담이 끝나서 두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를 했고요. 그 예정보다 25분이 연장이 된 1시간 10분가량 지금 회담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좀 회담은 좀 늦어졌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좀 늦게 네. 저 현장을 연결했고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단상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미 동맹은 평화 안보의 초석이다. 그리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고 좀 전에 그 박사님 말씀하셨던 원비어 죽음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의를 가족들한테 표한 것에 감사를 했는데 원비어 사망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공동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한국과 미국은 지금 무자비한 북한의 정권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를 했고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무모하고 잔인한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인내는 끝났다 이 얘기를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동맹국들과 함께 그들을 방어를 할 거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좀 거친 발언, 이 얘기를 왜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 방위비 분담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였고 그래서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FTA 문제 상호 호혜적 경제 관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미국의 목표는 그래서 영내 그러니까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있다는 얘기. 예, 이건 앞에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약속했다는 말을 했고 구체적으로 자동차와 철강의 시장 장벽을 낮춰줘야 한다는 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이 된 이후에 첫 순방 2달도 안 돼서 지금 미국을 간 건데요. 미국을 첫 순방지로 선택한 것을 감사하고 미국과 한국의 우호 증진을 앞으로
고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문 대통령 얘기도 좀 소개를 해줄까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그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한다 이런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고요. 그다음에 오랜 시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대북 문제에서 아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방미를 통해서 깊은 신뢰와 우위를 형성했다. 이런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표현들을 앞서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북한에 대한 북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북한 위협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같이 뜻을 했다. 제재와 대화를 활용해서 북핵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도록 하겠다.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북핵을 해결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를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던졌고요. 다음 한미 방위산업기술 협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한미 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올해 한국으로 방문 초청하겠다. 이런 마지막 또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그 언론 발표를 끝으로 이제 지금 시간이 미국 워싱턴이 우리보다 한 13시간 정도 늦으니까 오후 1시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일 텐데요. 아까 왕선택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찬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지금 그쪽은 아마 낮 2시 반쯤 됐을 텐데 2시 반이요?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일 테고 요 이제 그 일정이 지나면은 CSIS라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싱크탱크에 가서 이제 학자들을 주로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특파원 간담회, 동포 간담회 그렇게 일정 마치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 정상 발표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특히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북한의 메시지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앞서 북한은 뭐 계속해서 뭐 물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 미국 편인지 우리 민족 편인지 잘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어쨌든 한미 정상이 만나는 큰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서 뭐 오늘이죠. 이제 오늘쯤이나 뭐 내일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격한 반응이 먼저 나오겠죠. 격한 반응. 예, 네.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한 그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북한은 아무래도 불만을 표시할 것이고 또 원비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 거기에 대해서도 북한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격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6.15 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는데 다음 기회가 있다면 아무래도 8.15 광복절이겠죠. 하지만 북한이 이런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는 제안을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압박과 최고의 관여 정책에서 최고 수준의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에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북한은 점점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북한이 선택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 시민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조속한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측에서도 대북 정책에서 관여 요소를 좀 더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최대의 관여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왕선택 기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 미국 방문 어떤 뭐 성과 아쉬운 점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를 상견례라는 차원에서 어떤 국내외적인 불안감, 우려감, 문재인 정부가 제2의 노무현 정부다라고 하는 그런 네네.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벤트가 좀 기획이 됐다면 성공적입니다. 이건 성공적인 거고.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 발표에서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던 불길한 발언들 이런 것들까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FTA라든가 뭐 철강 문제라든가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양측의 이견 해소까지는 안 됐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아이디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있긴 있다.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 어떻게 보면 소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1시 38분입니다. 저희가 특보를 시작한 지가 이제 보니까 정확하게 딱 2시간이 지났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고 뭐 두 분의 평가에 약간 아쉬움도 있지만 성과도 있는 정상회담이 끝이 났다는 소식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 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공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